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욕이오의 헤더예요. 오늘도 여러분께 생생한 뉴욕 증시 마감 시황을 현지에서 새벽 배송해드리러 찾아왔습니다. 이번 주 내내 계속해서 이제 부양책에 모든 관심이 기울여지는 그런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날 증시는 장 초반에는 어제 이 부진한 분위기를 이어받아서 하락으로 출발을 했다가 부양책 관련 기대감으로 상승 전환하면서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숫자 먼저 살펴보시면요. 오늘 다우 지수는 0.55% 올랐고요. S&P 지수는 0.52%, 나스닥 지수는 0.19% 상승했습니다. 네, 이날도 부양책 소식에 움직이는 증시였고요. 하락하다가 장중에 이제 낸시 펠로시 민주당 하원 의장이 부양책에 거의 도달했다 이런 발언을 하면서 증시가 전부 상승으로 전환을 했고요. 결국 상승으로 마감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이제 부양책은 계속 진행되고 있고 펠로시 의장이 거의 다 도달했다라고 말을 하긴 했지만 여러분도 지금쯤 되시면 이제 아셨겠죠. 이제 나올 때까지 끝까지 알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내일까지는 좀 결정이 나올 것 같으니까 기다려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은 그래서 그동안 계속 부양책 소식을 소개해드렸으니까 좀 다른 소식을 갖고 와봤습니다. 바로 이제 오늘 동부 시간으로 오후 9시, 그러니까 아마 한국 시간으로는 오전 10시가 될 것 같은데요. 이제 두 번째 토론이자 마지막 대선 후보 토론인 이 대선 후보 토론이 예정이 되어 있거든요. 많은 사람들의 지금 관심이 대선 토론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선 관련 그 소식을 가지고 와봤는데요. 과연 지금 여론조사 결과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고 있는지, 그리고 가장 관심이 집중되는 게 바로 이 경합주에서 어떤 모습이 나타나는지가 가장 관심이 집중되고 있죠. 그래서 제가 이 두 가지 언론에서 이 여론조사 기사를 가지고 와봤는데요. 저는 이제 원래 월스트리트 저널과 CNBC 기사가 읽기 편하기 때문에 CNBC에서 하나를 갖고 왔고요.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특히나 좋아하는 이 폭스 비즈니스에서도, 폭스 뉴스에서도 기사를 하나 갖고 왔습니다. 그러면 함께 살펴보시죠. 네, 먼저 위에 속보 뜨신 걸 보시면 이제 인텔의 실적이 데이터 센터 그룹 부분이 부진했다고 시간의 거래에서 하락하고 있다, 이런 속보가 뜨고 있네요. 네. 자, 그러면 이제 기사를 확인해 보시면 이제 스윙 스테이시 경합주를 뜻하는 거죠. 경합주에서 바이든이 지금 앞서고 있긴 하지만 그 나라 전반적으로 트럼프 대통령보다 지금 더 올라가 있는 것, 이런 것은 줄어들고 있다. 리드가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소폭 줄어들고 있다. 이런 제목의 기사입니다. 네, 이제 보시면 대선이 정말 12일 남은 상태고요. 자, 이제 CNBC가 여러 여론조사 결과를 이제 가지고 왔는데요. MBC 뉴스 내셔널 폴링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금 51%로 바이든 후보가 트럼프 대통령 42.7%를 8%포인트 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전주와 비교했을 때는 이제 이 차이가 1포인트 줄어들었다고 하고요. 네. 그리고 또 다른 이제 여론조사를 살펴보시면 The Real Clear Politics General Election Polling, 여기서 보시면 이제 결과가 바이든 후보가 트럼프 대통령을 7.5포인트 앞서 있는 걸로 나오고요. 이제 7일 전까지만 해도 민주당이 9.2포인트 앞섰는데 지금 앞선 격차가 조금 줄어든 거죠. 자, 그리고 538, 538에 이제 나라 전체를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같은 경우에도 바이든 후보가 9.9포인트 앞서고 있고요. 이것도 이제 0.4%포인트 줄어든 것이라고 해요. 하지만 이 여론조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이든 후보가 이번 대선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87%다, 이렇게 보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CNBC를 보시면, CNBC가 설명한 걸 보시면 지금 10일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분위기를 확 바꾸기는 어렵겠지만 이제 미국의 대선 같은 경우에는 꼭 투표 수가 가장 높다고 해서 당선이 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미국의 대선 이 시스템이 상당히 복잡하거든요. 저도 기사 쓸 때마다 공부를 많이 하고 쓰는데도 완벽하게 이해하기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지난 2016년 같은 경우에도 이제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득표수에서는 앞섰지만 이 경합주에서 약간 밀리면서 결국에 지게 됐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게 경합주 상황을 보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자, 지금 보시면 이제 CNBC 그리고 체인지 리서치 여론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6개 경합주에서 바이든 후보가 조금 앞서고 있지만 점점 트럼프 대통령이 올라오고, 여기 이 숫자가 올라오고 있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리고 이 격차가 조금 더 타이트해지고 있는 걸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CNBC가 뭐라고 말을 했냐면
그 2016년 대선 같은 경우에도 이 클린턴 후보가 경합주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을 소폭 앞서는 걸로 나타났지만 결국에는 대선에서 졌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황을 알 수 없다고 말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지금 여기 보시면 상황이 좀 다른 상황이 하나 있다고 말을 해요. 왜냐면은 지금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딱 11월 3일에 선거라서 모든 사람들이 이날 선거를 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벌써 지금 선거를 끝마친 상태거든요. 그리고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정말 역사상 최대의 지금 사전 그 투표 사람들이 몰리고 있다고 합니다. 자, 여기 US 일렉션 프로젝트 데이터에 따르면 4,500만 명의 미국인들이 벌써 지금 투표를 한 상태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06년과 좀 다른 점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좋아하는 폭스뉴스의 여론조사도 한번 살펴봐야겠죠. 자, 보시면 이제 폭스뉴스가 진행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경합주 중 하나인 오하이오에서는 앞서고 있지만 미시간과 펜실베니아, 위스콘신에서는 바이든 후보가 앞서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이제 여기는 보기 편하게 이렇게 표로 나와 있는데요. 자, 이제 battleground states, 그러니까 전쟁터인 주, 경합주 말하는 거겠죠? 경합주에서 이제 지금 당장 투표한다면 누구에게 뽑겠느냐 이렇게 했을 때 지금 응답자가 이제 오하이오는 48%로 트럼프 대통령이 앞섰고 미시간, 펜실베니아, 위스콘신에서는 바이든 후보가 앞서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 설문조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월 17일에서 20일 사이에 진행이 된 거라고 합니다. 여기에 재밌게 항목별로 나눈 게 있거든요. 보시면 이제 이 경합주에서 여성들을 대상으로 지금 투표한다면 누구에게 하겠느냐 했을 때 전부 다 바이든 후보가 앞서는 걸로 확인이 됐고요. 자, 그리고 여기는 또 suburban woman, 그러니까 약간 교외 지역, 도시 말고 교외 지역의 여성들한테 물어봤을 때도 바이든 후보가 크게 앞서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보시면 이제 rural, 이제 이 단어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시골을 말하는 거거든요. 아까 그 교회보다 더 시골, 그 완전 시골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다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는 것으로, 이 경합주에서 시골 사람들이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그리고 white men with no degree, 백인 남성들 중에 학위가 없는 남성들 같은 경우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경합주에서 크게 앞서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senior, 이제 나이 드신 이 노인 시민들 같은 경우에는 어떨까요? 이제 요즘에 뭐 노인분들 사이에서 트럼프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실제로 보시면 지금 엇갈리고 있습니다. 미시간에서는 바이든 후보가 앞서고, 그리고 미시컨신에서도 바이든 후보가 앞서지만 오하이오와 펜실베니아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는 아주 타이트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35살 이하의 이제 유권자들 같은 경우에는 젊은 사람들은 다 바이든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됐고요. 자, 이제는 이 경합주에서 경제를 더 잘 핸들할 것이라고 믿는 후보를 물어봤을 때 이제 대부분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경제에 대해서는 미국인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더 신뢰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반면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를 누가 더 잘 핸들할 것인가 이 질문에는 바이든 후보가 크게 앞서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정말 대선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제가 여론조사 관련 소식 전해드렸고요. 이 밖의 소식 전해드릴게요. 이제 목요일은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되는 날이죠. 전주보다 좀 크게 개선된 수치가 나왔는데요. 78만 7천 명으로 이제 월가 예상보다 적었고, 적었다는 건 좋은 거죠. 실업자 수가 줄어든 거니까 이제 70만 대로 다시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면서 증시의 호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쓴 기사가 있는데 이 기사에는 사실상 이 세 항목을 살펴보면 고용시장이 뭐 그렇게 좋은 건 아니다. 여전히 작년 같은 기간보다는 4배나 더 높은 상태다. 이런 좀 전문가들의 부진한 평가도 나오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하지만 이날 이 밖의 이 밖의 경제 지표들도 좀 좋게 나오면서 증시의 호재가 됐어요. 보시면 9월 기존 주택 판매 같은 경우에는 1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하고요. 경기 선행지수도 전부 전문가 예상치를 상회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전문가들의 증시에 대한 평가에 대한 기사를 오늘 제가 몇 개 썼는데요. 먼저 아트카신 UBS 전략가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투자자들이 코로나 백신에 대해서 너무 안주하는 것이 시장에 그 리스크가 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좀 경고를 했고요. 좀 그리고 뜬금없는 갑자기 이제 비트코인 소식인데 폴 투더 존스 유명 투자자죠. 이분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전보다 좋고 지금의 이 상승은 초기에 불과하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네, 개별 종목 소식을 전해드리면 전날 테슬라가 호실적을 기록했는데 이날 상승폭은 0.75%에 그쳤고요. 지금 기업들의 실적 발표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AT&T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약간 엇갈렸지만 어쨌든 매출이 전문가 예상보다 좋으면서 5.84% 급등했고요. 코카콜라도 좋은 실적 공개하면서 1.36% 상승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증시 분위기를 요약해주는 전문가 멘트, 월스트리트저널 기사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날 멘트도 역시 이제 부양책에 대한 멘트가 많았고요. 캐피털 이코노믹스의 앤드루 헌터 선임 미국 이코노미스트가 "It's dominating the headlines." 여기서 "it's" 뭐냐면 위에 얘기하고 있는데 그 바로 부양책 소식입니다. 부양책 소식이 헤드라인을 장악하고 있다. "Markets are certainly still paying attention." 시장은 여전히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내일까지는 좀 소식이 나왔으면 좋겠는 바람이고요. 또 하나의 멘트를 살펴보시면 이제 투자자들은 여기 보시면 M&G 인베스트먼트의 트리스탄 한슨 이제 펀드 매니저는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제 투자자들은 뭐 꼭 대선 전이 아니더라도 부양책이 어쨌든 곧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whoever wins 누가 이기던 간에 그 어떤 종류의 이 재정 부양책은 향후 몇 달 안에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어차피 좀 늦어질 수는 있지만 나올 거기 때문에 증시에는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네, 판단을 한 거죠. 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오늘 최대 관심사는 동부 시간으로 오후 9시에 열릴 바로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후보의 이 대선 두 번째이자 마지막 대선 토론에 쏠려 있는데요. 이제 첫 번째 대선 토론 때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바이든 후보 차례에 말을 끊는 게 너무 심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제 그 2분 동안 본인이 발언하는 시간에는 상대방의 마이크가 꺼진다고 합니다. 이제 이거에 대해서 바이든 후보는 만족스럽다라고 말을 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반발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이 마이크가 꺼지는 게 이 토론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 또 지금 어쨌든 여론조사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 밀리는 걸로 나오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측에서는 이게 정말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사람들의 마음을 마지막으로 돌릴.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대선 토론을 또 오늘 감상을 하고 여러분께 내일 생생한 후기를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저는 오늘 여기까지 소식 전해드렸고요.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내일 만나요.